사실은 이제 다 뜯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무서워요. 솔직히 나도 그 결심을 품고 네. 술까지 니빠이 먹고 그리고 들어갔는데도 두려워요. 대낮이었어요. 아니 밤이죠. 밤에. 대낮에는 못하죠. 저도. 네. 그걸로 이제 유리만 다 깨버린 거예요, 그냥. 김일성 연구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나도 알게 된 건데 이 범죄자의 심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궁금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그 다음날 몰래 가본데 사람들 막 이렇게 뭐해서 웅성웅성하고 그치. 불안정보에서 나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데요. 진짜 그 심리가 참 묘해요. 짜릿해요? 그러니까 혹시 잡힐까? 아니면 안 잡힐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술은 깼잖아요. 지금 맑은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막 음습하는 가운데도 막 이렇게 승리했다는 느낌 있잖아요. 아 세상에. 이게 그 아마 서류를 다 완성을 하게 되면 그 제목을 다 하게 되면 그게 올려야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전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이부 보이부도 검찰 들어가나 다. 보더라고요. 전 몰랐죠. 그런데 보이부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거 네가 도둑질하려고 했다면은 그 옆에 몇 방만 가도 아코디언이고 무슨 피아노고 그렇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 피아노 줄 한 세트에 이 바이올린이잖아요. 그 줄 한 세트에 쌀이 몇 가만이었어요. 그 비싸죠. 엄청 비쌌어요. 예. 그런데 왜 이걸 훔치지 않고 다 잘라내. 다른 걸만 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야, 나와 하더니 재수사? 아니요 이렇게 방이 옮겨갔어요 옆방으로. 근데 그게 보이부 우치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친구의 하나가 이제 술 먹고 패싸움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 형이 밤에 너 4월 27일 날 공개 처형 결정 났다. 어떻게? 하면서 알아서 해. 거기까지만 딱 말을 하더라고요. 공개 처형 결정 났다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왕 죽을 거잖아요. 죽을 건데 좀 조용히 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말고 좀 조용히 죽고 싶다. 널판지 있잖아요. 밑에 마루였는데 그렇게 뜯게 되면 이제 멋이 나와요. 대멋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자살하려고 하셨어요. 예.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먹은 거죠, 이제. 그걸 먹게 되면 넘어가요? 예,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어머나. 비누칠 해가지고 넣으면 참 잘 넘어가거든요. 아이고야. 누구마다 맛있어요. 드셔보시진 말고요. 어. 그걸 먹으니까 이제 그게 위에 들어가. 서장을 지나가면 이렇게 초장에 박혀버려요. 그러면 순식간에 한 그거 먹고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막 몸에서 열이 나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어떡해. 아 이제 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아픈 거 그냥 입 깍 다물고 참는 거죠. 갑자기 그 경찰이 딱 보더니 야 나와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어서 가지고 한 2걸음 걸어간까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철창이 위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깨보니까 병원이었겠네. 병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양쪽 다 묶여 있고. 아 세상에. 근데 뭐 배 이렇게 쭉 찢더니 그냥 이제 창자를 다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썩은 부위만큼 이렇게 잘라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 대충 집어가지고 이제 다시 놓더라고요. 그거를. 뭐 정신적으로 이미 나는 그때 당시 이제 내 삶을 이미 포기한 상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둔탁하게 아팠어요. 굉장히 뭘 비튼다고 그래야 되나 사람을 그런 빨래 짜는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모르는 게요. 우리 감독님도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그 병원에서 쟀을 때 47kg였어요. 예. 지금 제가 거의 100kg 육박하거든요. 그럼 지금의 반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의사가 그랬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저 수갑 채우고 있으니까 야, 쟤는 도망가라도 못 간다고. 그 정도로 이제 살이 뼈만 남은 거죠. 이미 항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 대소변을 거의 잘 이렇게 분간 못할 정도가 됐었고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가 특별정비 주간이에요. 4월 16일부터 그게 풀려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4월 16일까지는 술을 못 마셔요 거의. 근데 4월 16일 되게 되면 이게 모든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형 날짜는 4월 27일이고요. 그러니까 와. 4월 16일 딱 되니까 제 몰골 자체도 뭐 도망치자고 생각할 상대가 아니었고 근데 그 경찰이 이 술은 먹고 싶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제 저희 잡아야 되니까 야 이 새끼 똥 싸겠다 그러면은 옆방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양은으로 만든 그런 그릇 같은 걸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다 세워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내가 뭔가 기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12시쯤 지나가지고 한참 졸리잖아요. 그래서 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니까 알았어 하더니 이걸 키를 열어주는 거예요. 가서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바로 도망을 친 거죠. 어머나 그 몸으로요. 예, 근데 진짜 그때 와 참 많이 울었던 게, 그러니까 세상에. 나름대로서도 그때 체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요렇게 높은 담도요, 이게 배에서 바람이 빠지니까 못 넘. 볼볼 기어넘더라고요, 진짜로. 야.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서 그렇게 걸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쭉 걸었죠, 그냥 계속 걸어가지고 이제 강원도까지 걸어가고. 강원도? 예. 근데 지금도 신기한 게 참 그때 일을 생각하게 되면 참 정말 기적박이라고밖에 말 못하는 게, 진짜 기적이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술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10,000명당 1명 정도로 염증이 안 생긴대요. 예. 수술 자리에. 아. 예. 근데 그리고는 북한같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우려가 한심하잖아요. 100% 이상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소독하고 그래도 정말 염증 생겨나기 많은데 그래서 약도 먹고 그러는데, 예. 근데 저는 수술하고 한 열흘 만에 이제 실밥 풀고 바로 이제, 그러니까 실밥도 못 풀고 계속 걸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저는 염증이 뭐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아. 5월 27일 날 예. 두만강을 건넜거든요. 아 그때는 이미 도망칠 때 한국으로 가자 예. 이거였군요. 그렇죠. 중국도 아니고 예. 한국으로 가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벗어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북한을 한국, 그냥 예. 그냥 살아야 북한을 된다. 벗어나자. 예. 와 그래서 두만강 어느 지역으로 건너셨어요? 그 회령이라는 데까지만 해도 가자 어쨌든. 예. 그러면 중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머나.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가지고 가다가 강원도에서 이제 또 그 석탄 열차를 또 몰래 훔쳐 타고 아휴. 산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야.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근데 그 올라간 게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에 보니까 선명해지더라고요. 북한 쪽은 새까맣고 밤. 중국 쪽은 환하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순찰대원들이 이제 후레쉬를 켜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밤새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기쯤에 누가 있겠구나 하는 걸 세상에. 지켜보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러니까 아침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쭉 지켜보다 보니까 농장원들이 이렇게 일을 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일을 나갈 때는 그 군인들도 지나면 별로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저때가 기회다 하고서 이제 그 다음날 12시쯤 좀 지나가지고 이제 낮에? 예. 농장원들이 다 나가 점심 먹으러 갔다가 한두 명씩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그 뚝 넌판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예, 도망가면 걷는 거죠. 어머나. 무사히 건너셨어요? 뭐 무사히 건넜어요, 그때는. 근데 다행이다. 그때는 이제 막 물이 흐르는데 제가 나름대로 중학교 때라든가 할 때 수영해서, 지금도 수영만큼은 자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수영도 안 되더라고요. 배에서 바람이 새니까. 그렇죠. 아휴. 그래서 이제 그냥 거의 개발 헤엄쳐가지고 이제 두만강 건너왔고, 그렇게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야 정말 여러분 두만강까지 오는 게 참 이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거기서 또 좋은 분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춥잖아요. 예. 그때 5월 달인데 그쪽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추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이라든가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 따뜻할 것 같아가지고 산속에 가서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일이 되려니까 모르겠죠. 누군가가 나무 하나를 툭 둘치는데 마침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베이처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뭔지는 모르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북한 예.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라면서 그러더라고요. 한적인데. 세상에. 그래가지고 갔다 오더니 이렇게 두부 밥먼지 한먼지 하고, 그리고 누룽지 같은 밥 있잖아요. 그거 이만한 주머니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대파. 전 지금도 대파를 참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보따리로 싸다 주면서 굉장히 소툰 한국말 있잖아요. 예. 저 도로를 가면 잡혀. 그러니까 이 전봇 그 청전탑 있잖아요. 저거만 따라서 끝날 때까지 가래요. 굉장히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감사하네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거 먹으면서 이제 또 거기서 보름을 걸었죠. 그리고 아이고야. 그리고 내려오니까 그게 영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 마시러 들어갔었는데 그분이 알아보고 이제 일하겠냐 해서 이제 일하겠다고 한 6개월이 지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산 거죠. 그러다가 이제 6개월 동안 그 담배 농사했거든. 담배 잎 예. 농사를 하고 나서 이제 돈 줄 때가 되니까 쫓아내더라고요, 그냥. 돈 없다고 하면서 안 가면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야. 여자들은 시집에도 가면 되는 남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나무 임업사업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좀 일을 하다가 예. 거기서 이제 중국 아가씨하고 저 눈이 맞은 거예요. 또. 사랑에 빠지셨나요? 예. 아, 잘하셨네요.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알아봤죠 그동안.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인천에서 대련이라든가 단동으로 오는 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제 몸도 이제 다 완전하게 회복된 그렇죠.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예. 수영한 문제가 자신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네. 보니까 이렇게 배 원리를 보니까 이렇게 닻을 내리더라고요. 보니까 예. 쇠 엄청 굵은 닻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바다를 건너 바다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로 이제 가가지고 그 닻을 타고 배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배 위는 대한민국 영토래요. 그래서 못 건너는데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시간표를 보니까 12월 30날 입항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 이제 1월 1일 날 출항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저하고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모든 게 축폭 쏘고 12시 되면 막 폭죽 쏘고 난리가 나니까 제가 수영을 해도 이제 소리도 안 들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한국 그 배에 올라가면은 꼭 술 한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빼갈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하얀 술 있잖아요. 고량주죠 우리만. 그거를 이제 한 병을 넣고 이제 침투를 한 거예요. 그 대련항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이제 배 앞에까지 왔어요. 족제물들 다 쌓여있는 데까지. 근데 거기까지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됐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3시간, 4시간을 있다 보니까 이게 춥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딱 보니까 아직 폭죽 쏠 때까지는 한 30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우니까 몸 좀 녹이자 해가지고. 정말 다 마신 거죠. 안타까워라. 눈도 보니까 배가 없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 어떡해. 그러면 고량주는 안 마셨어도. 그래서 다시 안 맞아요. 세상에. 그래서요. 용기로 왔는데 이제 그 여자애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 이제 신고해가지고 다시 잡혀갔죠. 또 해서 어디로 갔어요? 북성 갔어요? 북송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나. 제가 잡혀가기 며칠 전에 네. 대대적인 탈영 사건이 있은 거예요. 탈북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별일 없었죠. 근데 이게 애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그만 애들인데 걔들이 막 뛰어노니까 그 군인들이죠. 그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애들 패는 거예요. 뛰지 말라고 해서 야 니네 중국말도 좀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야 왜 때리냐? 그래도 외국인들이다. 때리지 마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근데 때리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이제 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지만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살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덩치만 봤을 때는 저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에 오늘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에서 말을 했어요. 야 오늘 쟤들이 분명히 나를 끌고 나가든가 아니면 여기서든가 우리를 팰 것 같다. 그럼 그때가 기회다. 도망치자. 네, 도망치자. 내가 앞장설 테니까 니네가 뒤만 따라 나와. 해가지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장교들이 딱 퇴근하고 6시가 딱 7시 딱 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데 뭐 그때는 이미 저도 뭐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맺히고 키가 주머니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을 빼가지고 이제 야 나머지 방 문 다 열어줘 하고선 던진 거예요. 우선 그걸 밀고 나가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 예상을 못하겠어. 기적이 많아가지고. 그 방에 7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저까지. 한 명도 안 움직여요. 야, 머리 틀어박고 이러고 있어요. 바보들이 왜? 근데 그게 참 그때 제가 남자들보다는 차라리 여자들이 낫다고 생각했던 게 그 옆방이 여자였거든요. 여자들은 막 쓰면서 아저씨 우리 방 열어서 우리가 도와줄게 막 그러는데 남자들 방은 하나 둘셋넷 다섯 앞에 3개인가 4개인가 있고 맞은편에도 또 4개인가 있으니까 거의 8개 방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한 방인가 2방인가 있고 나머지 다 남자였어요. 근데 남자들 방은 조용해요. 여자들 방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열쇠는 던졌잖아요. 그래서 탈북민 중에 여자가 많은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도망쳤어요? 도망쳤죠. 어떻게 도망쳐요? 그래서 한 30명이 우르르 쓸어오는데 그래서 마치고 받고 했는데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난다긴다 해도 30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도잖아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복도 끝에 창문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올라섰는데 무슨 길쭉한 몽둥이 같은 거를 이렇게 툭 치더라고요. 근데 그냥 거기까지 끝. 그렇죠. 기절하고서 이제 기절도 잘했어요. 저는 특기인가 봐요. 아이고야, 난 진짜. 아이고, 그렇게 파란만장이다 진짜. 어떡해.
깨나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발가락 벗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발도 묶고 손도 묶고 그러는데 아, 그래서 북한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개처럼 끌려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위부에 들어갔어요. 북한 보위부에.